자, 드디어 함수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미분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계산법이라는 찬사를 듣는 게 이 미분과 적분입니다. 아마도 미적분이 없었다면 현대 과학도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컴퓨터 단층 촬영 있죠? 이른바 CT 촬영. 그것도 사실은 적분의 실생활 활용 예가 되는 거죠. 그만큼 모든 자연현상은 미분으로 묘사되고 적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 미분 배울 때에는 이 정의와 그에 따른 다양한 표현법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이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그냥 뭐 뇌를 거치지 않고도 그냥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기하학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자, 평균 변화율을 시작으로 해서 자,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변화율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 기울기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기울기. 중학교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기울기는 바로 뭐죠? x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 또는 뭐 변화량이라고도 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y의 증가량으로서 이 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우죠.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일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울기를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밑변분의 높이. 즉 x축하고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었고 y축하고 평행하게 그으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죠. 탄젠트 세타.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울기라고 했는데 기울기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변화율을 델타 x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델타는 디퍼런스의 의미예요. 차이.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의미하는 D자를 그리스 로마 문자로 살펴봤더니 이런 표현으로 나타낸 거예요.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얘를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다시요.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냥 기울기 하면 평균 변화율을 함께 머릿속에서 함께 떠올려 줘야 돼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y는 fx예요. 이게 y는 fx. 자, 이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은 구간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구간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 그래서 이 구간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기호로 뭐라고 쓴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밑변의 길이, 이 길이는 뭡니까? b에서 a를 빼야 되겠죠. b에서 a를.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fa죠. 얘는 fa. 얘는 fb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는 fb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식으로 쓰니까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런데 아까 이 차이,
x의 변화량이죠, 이게. x의 변화량을 아까 뭐라고 했죠? 델타 x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 길이가 바로 델타 x잖아요. 델타 x.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보면 b는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거죠.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식이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겠죠.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대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대니까 a하고 a가 소거되죠. 따라서 분모는 델타 x가 되고 분자는 f,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fa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분수가 빼기꼴 뭐라고 했죠? 분수가 빼기꼴 뭐라고요? 분수가 빼기꼴. 이렇게 분수가 빼기꼴로 나오면 얘는 뭐다? 기울기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울기예요? a, fa와 b, 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다시요. 이렇게 분수가 빼기꼴로 나오면 뒤에서부터 먼저 읽어주는 거죠. a, fa와 b, fb를 연결한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변화율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은 아주 치명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순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엔 구간 양 끝점의 기울기가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자, 이 함수값은 FA임과 동시에 FB가 되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을 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X의 변화량이니까 B-A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FB-FA가 될 텐데 이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즉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 구간 A에서 구간 B까지 아주 많은 기울기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음수고 여기서 기울기가 0이고 다시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었죠. 이와 같이 많은 기울기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울기의 평균을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서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어떤 대표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확통에서도 대표값 공부하잖아요.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변값 이런 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자료를 대표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너 평균이 몇 점 나왔냐 물어봤을 때 나 빵점이야, 0점이야 그러면 그거 다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구간 양 끝점의 값이 같을 때 이와 같은 치명적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점, 즉 B가 되겠죠. 이 점을 점점 A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A 쪽으로. 그러면 이런 기울기가 되겠죠. 점점 A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점점 A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A 쪽으로. 그러다 보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변실해 버리겠죠.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순간 변화율은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분계수의 이 정의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구단처럼 입술화가 돼야 돼요. 연습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해 정도로 끝나고 이제 다음 개념들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되면서 하다가 막히면 앞에 거 보고하고 악순환이 뒤풀이되는 거죠. 꼭 암기하고 그 다음 개념들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 이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정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우기 전에 주인공을 배우기 전에 평균 변화율을 먼저 배운 거예요. 자, 그림 다시 하나 그리고 시작할까요? 자, 이런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y는 fx예요. 그리고 여기를 구간 A로 잡고 여기를 구간 B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구간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 기호로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식으로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과 같은 변형식도 있다고 그랬죠.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다 그랬습니다. 얘도 알아둬야 됩니다. 학교 내신에서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간 양 끝점의 함수값이 같으면 평균 변화율이 항상 0이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위 b를 점점 a로 보냈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런데 미분계수는 이 b라는 문자를 쓰지 않고 우리가 가로축은 보통 x축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는 문자 x로 바꿔서 표시합니다. 문자를 b 대신에 x로 바꿔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점점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점점 a에 가깝게 보내는 거죠. x를 점점 a에 가깝게. 그래서 거의 이 간격, 이 차이가 0에 가깝게끔. 그럼 그걸 극한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를 점점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오는 거예요. 그죠? x로 바뀌었죠, 이게. x-a분의 fx-fa. 이것을 사람들은 f'a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x as의 미분계수라고도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니까 여러 가지 표현법을 함께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 as의 변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를. 그러니까 변화율에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대표선을 갖는 변화율 딱 하나 얘기하라면 뭡니까? 이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얘를 x as의 미분계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 점에서 순간적인 기울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법을 함께 알아두도록 합니다. 머릿속에 들 때는 3글자, 4글자, 5글자, 6글자 이렇게 이제 정돈해서 차례대로 정리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기억에 샘에 오래 남겠죠. 다시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x as의 변화율. 또 다른 말 x as의 미분계수. 또 다른 말 x as의 순간 변화율. 마지막으로 x as의 접선의 기울기. 특별히 이 x as의 접선의 기울기를 사람들은 기하학적 의미라고도 합니다.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하학적, 어떤 도형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접선이잖아요. 접선. 그래서 미분계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x as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델타 x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가죠.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니까 x가 한없이 a에 가까이 가면 x의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첨언할 것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 볼 때, 수능이라든가 모평을 볼 때는 델타 x라는 표현보다는 h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h라는 변수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쓰기 좀 귀찮잖아. 이렇게.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아니죠. h로 바꿨죠. 마이너스 fa. 자, 이게 바로 전부 다 미분계수의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 이게 반드시 숙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잘 보세요. 이 변수 x가 올 때는 얘가 빼기꼴이죠. 얘가 빼기꼴입니다. 그리고 이 a라는 건 상수니까 얘가 뭐 2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5로도 갈 수 있고, 이같이 변수 x가 올 때는
상수요. 상수로 가까이 가지만 여기에 델타 x가 오거나 여기에 변수가 h가 오면 이 의미는 뭡니까? x의 변화량을 한없이 0에 가깝게 보낸 거죠. 그래서 델타 x나 h가 올 때는 이게 반드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0으로. 그리고 밑에 분모도 한 문자만 오고 있죠. 한 문자만. 이 점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 풀 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의 생김새를 기억할 때는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해보세요. 얘는 앞뒤가 같죠. 보세요. 앞뒤가 같죠. 다시요. 앞뒤가 같죠. 그러니까 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앞뒤가 같으면, 다시요. 앞뒤가 같으면, 다시요.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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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뒤가 같으니까 뒤에 거 F'A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 같죠. 다시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 같죠. 다시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 같죠. 얘도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죠. 다시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으면 뒤에 것이 출력된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을 이와 같이 정리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어떤 선택이 됐던 여러분들 반드시 얘를 기계적으로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죠. 기하학적 의미.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우리 아까 미분계수의 다양한 표현법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기하학적 의미라고 한다. 이건 앞에서 같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가 주어지고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한대요. 1에서 4까지. 이때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델타 x분의 뭐예요? 델타 y. 그러면 x의 변화량은 1에서 4까지니까 여기가 4-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F4 F1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공부했으니까 이런 느낌이죠. 앞뒤가 같으면 이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계수니까 극한을 빼버리면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반드시 이와 같이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구간이 없으면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산수입니다.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고 F4는 여기다 4 넣으면 되죠. 4의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 얘는 64가 되겠네요. 64-1이니까 63이네. 63 빼기 1 넣으면 개수의 총합이니까 0이죠. 0. 그러면 3이 6, 3일은 3.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얼마이다? 21이다. 근데 문제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 걔를 기호로 뭐라고 했죠? F'A라고 그랬죠? 아까 연습했습니다. 얘는 x 이퀄 a에서의 변화율,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하고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식을 세워야 될 게 F'A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F'A에 관한 식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거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죠? F'A니까 X가 A로 가까이 가야 되고, 여기는 앞뒤가 같아야 되니까 X-A분의 Fx-FA가 되겠죠?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앞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X-A는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fx가 뭐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fa. 여기다 이제 a 집어넣는 거죠? a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돼버리네요. 그럼 얘하고 얘가 소거가 되죠?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 문제로 변신을 해버리네요. x-a분의 여기가 x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x-a 곱하기 x제곱 둘 곱해서 부 바꾸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a제곱이 되겠죠. 자,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하고 극한값 계산의 대원칙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하면 a제곱 a제곱이니까 3a제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얘 둘이 같대요.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제곱이 2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a 제곱은 7이 되네요. a 제곱은 7.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a의 범위가 1에서 4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a는 루트 7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죠? 풀마 루트 7인데 a의 범위가 1에서 4까지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은 개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지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다면 이렇게 푸는 건 바보죠. 왜냐하면 중간고사 공부할 즈음에 중간고사 시험 볼 때에는 우리가 이제 미분법이라는 도함수도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선행을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얘의 미분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기호로는 F'A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도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x 자, F'X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이니까 이 상태에서 a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3a 제곱이 되죠. 어때요? 곧바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분법까지 다 끝내고 여러분들 총정리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건 바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라는 어떤 이 책의 저자의 의도 같아요. 하지만 연습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실도 함께 알아두자 이거죠. 그 다음 자 F'A가 1이라고 했습니다. F'A가 1 그러니까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는 얘기네요. 그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라. 자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여기서도 쌤이 참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겠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거 로피탈로 갈 거예요. 로피탈로 가면 째리면 답 나오죠 이거.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해볼게요. 자, 1번 갑니다.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2를 저지릅니다. 일단은 2를 저질러요. 쌤 그게 대체 뭔 말이에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h로 바꾸든 얘를 h 세제곱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괄호 안에 있는 덩어리잖아요. 덩어리를 바꾸는 거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x 세제곱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식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원래 h였는데 h 세제곱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h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원식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리고 얘 리미트 따로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미트 취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게 바로 뭡니까?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으니까 제가 바로 뭐예요? F'A가 되죠.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의 대입 원칙은 대입이니까 H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됩니까? 0을 대입하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0이 되니까 얘는 최종적인 답이 뭡니까? 0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걸 로피탈로 간다면 자, 풀이 방법 다른 풀입니다. 자, 이건 이제 시험을 다 개념 공부 다 끝내고 총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로피탈을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로피탈은 뭐예요? 분자 분모 각각 미분하고 대입하는 겁니다. 분모 미분하니까 1. 그러니까 분모는 쓸 필요가 없겠죠. 자, 분자 미분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겉미분하면 F' A 플러스 H 세제곱인데 H에다 0 대입하니까 안녕 없어지죠. 그 다음에 속미분하니까 3H 제곱이 되나요? 3H 제곱. 근데 H에 0 대입하니까 0이 보내요. 0. 여기가 0이 버리네요. 그러니까 얘 뭡니까? 0. 그냥 한 줄 풀이로 나왔네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할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아야 되니까 분모를 2H로 변형하겠습니다. 원식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2를 곱할게요.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그러면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으니까 너의 정체는 뭡니까? F'A죠. 거기다가 얼마를 2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F'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2가 되겠네요. 근데 얘도 로피탈로 간다면은
분모 미분하니까 1 안 써도 되겠죠. 분자 미분하겠습니다. 자, 얘는 미분하고 대입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얘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 자, 미분한 다음에 그리고 대입을 할게요. 자, 앞에 거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f 프라임 a 플러스 2h 속미분하니까 2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조심해야 돼. 얘 상수입니다. 상수 미분하면 0이죠.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h에다 0 대입하는 거예요. 0 대입하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2f 프라임 a가 되죠. 얘가 곧바로 나왔죠. 이렇게. 다음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좀 식이 지저분하죠. 얘 좀 지워야 되겠네요. 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세 가지 풀이로 한번 보여줄게요. 세 가지 풀이.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방법.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f a 플러스 3h가 있고 자, 이 뒤에 있는 놈을 뒤로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려면 얘가 지금 h가 0으로 가까이 갔으니까 얘 분모에 하나만 왔잖아, 문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아야 돼요. 즉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fa가 와야만이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식이 없던 fa를 뺐으니까 fa를 여기다 뭐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죠. 근데 더할 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리고 얘 따로 식을 세울게요. 얘는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쓸게요. 얘 따로 리미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가 되고 자 얘도 리미트 따로 취해버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a가 되죠. 자 이제 식을 뒤처리만 하면 됩니다. 여기 3h가 왔으니까 1 저질러요. 3이라고. 그럼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원식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도 마저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아야 돼요. 양 사이드는 이미 같으니까 가운데를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h가 와야 되겠죠? 원식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는 뭡니까? f'a죠. 거기에 3을 곱했으니까 3배의 f'a가 되고 자, 마이너스 너는 뭡니까? f'a죠. 얘도 가운데 같고 양 사이드 같으면 뒤에 게 출력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2가 곱해졌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배에 대해서 f'a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5f'a고 따라서 5 곱하기 f'a가 1이니까 답은 5가 되겠네요. 됐죠? 다음 두 번째 풀이는 로피탈을 이용해서 가보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한 방법. 자,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분자 미분하겠습니다. 분자 f 프라임 a 플러스 3h 속미분하니까 3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얘도 합성함수 미분이네요. f 프라임 a 마이너스 2h 얘 속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뭐한다? 대입한다.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0 대입하면 안녕 없어지겠죠. 따라서 3f'과 2f'a를 더해주니까 5f'a가 되고 그 다음은 얘와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쌤은 이 공식을 이용한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두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속도로 치면 이게 가장 빠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생김새가 보세요. 이런 꼴로 생겼을 때예요. 이거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a 플러스 무슨 h, a 플러스 무슨 h 이런 꼴로 돼 있을 때 얘의 공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결론을 가지고 공통점을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h의 개수분의 h의 개수분의 h의 개수 마이너스 h의 개수, h의 개수 마이너스 h의 개수 곱하기 f 프라임 공통상수.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공식 유도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만들어진 이 결과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좀 만들어 봤더니 이런 좀 공통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h의 개수 뭡니까? 1이죠. 분모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h의 개수 마이너스 h의 개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가 되죠. 5. f 프라임 공통상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얘죠, 얘. 어때요? 곧바로 나왔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 볼 때는 쉬운 문제에서는 시간을 자꾸 세이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뭐 검산도 할 수 있는 거고. 아, 시험 끝나고 나서 실수해서 점수가 나가면 얼마나 그 속상합니까? 그것 때문에 등급이 갈린다면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 전략 차원에서 공식도 알아두길 권합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요. 아, 이 뭐 또 같은 문제네요. 자, 1번도 가볼까요? 1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얘는 변수를 x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 왔는데요. 얘는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이죠. 그러니까 여기 x 세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앞뒤가 같죠. 근데 원식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니까 원래 있던 식이 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얘하고 없어서 약분이 돼서 원식만 남게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이니까 얘는 f'1이 되겠죠? 얘가 f'1입니다. 거기다가 얘 리미트 따로 처리하면 1 대입하면 되니까 개수의 총합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럼 f'1이 3이니까 3 곱하기 3 해서 최종적인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도 로피탈 해볼까요? 자, 로피탈 이용하면 분모 미분하면 1입니다. 1은 안 쓰겠습니다. 분자 미분하니까 f'(x) 세제곱입니다. 얘 합성함수죠. 알맹이가 x가 아니면 무조건 합성함수예요. 속미분하니까 3x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미분한 다음에 대입,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니까 3 곱하기 f'1이 되겠죠. 얘 나왔네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얘는 좀 더 식을 바로 쓸게요. 여기가 앞뒤가 같아야 되니까 x-1이 와야 되겠죠. 근데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이 와야만이 둘이 곱하면 분모가 되겠죠. 그러면 얘 따로 리미트 취해버리면 너의 정체는 f'1이 되고 곱하기 얘 리미트 취해서 1 대입하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로피탈로 가볼까요? 로피탈은 분모 미분한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 2x죠. 1 대입하니까 2가 되겠네요. 분자 미분하면 f'(x인데 1 대입하니까 1 이렇게 되네요. 곧바로 나왔죠? 곧바로.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얘는.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이럴 때 이제 사실은 로피탈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거 여러분도 계산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자, 얘도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얘가 앞에 오는 게 좋겠죠. 얘가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너스를 리미트 앞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제곱 앞에 마이너스 빼나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 f1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자 이제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같아야 되죠. 얘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f1이 얘가 없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얘 뒤에 즉 fx 제곱 뒤에 마이너스 f1이 오면 좋겠죠. 얘야 이제 좀 이따 뒤처리하면 되니까 x제곱으로. 그러면 앞뒤가 같아지잖아요. 없던 f1을 뺐으니까 f1을 더해줘야 되겠죠. f1을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f1.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얘 따로 리미트를 취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부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중괄호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얘만 따로 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 분의 f x제곱 마이너스 f1인데 일단 얘 같게 하고 곱하기 x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얘가 소거가 돼서 x-1만 남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얘도 따로 리미트 처리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자 근데 얘는 지금 f1이 공통인수죠. f1로 묶어낼 수 있죠. 근데 변수가 x니까 f1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f1로 묶어내면은 1-x 제곱이잖아요. 이 f1을 앞으로 빼내겠다 이거예요. 근데 f1이 뭡니까? 2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2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얘인데, 남는 게 얘죠. 근데 얘도 x제곱 마이너스 1로 하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니까 이 앞에다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분해한 결과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0으로 만든 인수가 이렇게 제거가 되죠.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 때 로피탈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일단은 풀이를 완성을 해보기로 하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도 1 빠졌네. 얘가 바로 뭡니까? f'1이죠. 근데 f'1이 얼마입니까? 3입니다. 3 얘가. 그 다음에 얘도 리미트 처리하면은 1 대입하니까 2죠. 2,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얘가 6이 되겠네요. 6.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얘가 2죠. 2.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니까 2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600에 4니까 2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뭐다? 마이너스 2다. 됐죠? 자, 로피탈로 한번 해볼게요. 로피탈. 자,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분자 미분하면 조심해야 돼요. 얘 상수입니다. 얘 곱골 아니에요. 상수 곱하기 변수의 미분은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변수만 미분하니까 2x가 되죠. 그런 다음에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니까 얘는 2죠. 얘는 2. 얘 지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까요? 2 곱하기 F1도 나왔죠. F1이 얼마죠? 2죠. 자 이제 뒤에 거 합니다. 뒤에 거 마이너스, 자 합성함수 부분이니까 겉미분하면 F' X제곱이고 속미분하니까 2X를 써야 되겠죠. 곱해줘야 됩니다. 자 X가 1이니까 얘는 2입니다. 2. 그 다음에 X1 대입하니까 F'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F'1이 얼마죠? 3이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6을 해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풀이가 길면 길수록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피탈 잘 연습해서 이럴 때 마음껏 쓰도록 하세요. 자, 로피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도함수 미분법 공식에 가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4번 풀겠습니다. 4번. 얘는 분자 분모에 x-1이 있으면 예쁘겠네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fx 마이너스 f1이니까 분자 분모에 밑에다가 x-1이 있으면 유리식의 성질에 따라서 분자 분모를 x-1로 나눠주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얘 리미트 따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분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0분의 0꼴이네요. x-1 곱하기 인수분해를 하니까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분모는 앞뒤가 같으니까 뒤에 게 출력이죠. 그러니까 F'1이죠. F'1. F'1이 2잖아요.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2분의 얘 소거가 되고 1 대입을 하니까 3이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얘 역시 로피탈도 해볼까요? 자, 로피탈 가면은 분모 미분하고 대입을 하면 F'1이죠. 마이너스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3x 제곱인데 1 대입하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상수 미분하면 0입니다. F'1이 뭐였죠? 2였죠. 그러니까 2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필수예제 3번하고 필수예제 2번이었죠. 야, 이거 별표 3개 하고 꼭 연습해둬야 됩니다. 학교 내신에 100%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함수 방정식의 미분이라고 하는데요. 함수 방정식의 미분,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지금 이게 함수잖아요. fx, fy 뭐 함수잖아요. 그걸로 식을 세웠잖아요.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함수 방정식의 미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 모든 실수 x, y라는 것이 문제 푸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 y라고 했으니까 x, y에다가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대입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막 1억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바로 뭐냐면 x하고 y에다가 0 대입하면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숫자를 대입해도 되겠지만 얘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함수 방정식 미분할 때는 얘를 넣으면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갑니다. x, y에다가 0을 대입을 합니다. x, y에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이 f0이 돼버리죠. 우변도 f0 더하기 f0이 되니까 얘 하나 소거가 되죠. 따라서 f0은 0이 되죠.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소거된 겁니다.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f0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뭐냐, 이 식을 보면 뭘 하고 싶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쌤들은 로피탈의 정리를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로피탈 정리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등한시하고 이런 학생들은 여기서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얘도 이제 쌤이 기회가 되면 편미분, 이 편미분은 이제 이것도 대학 교육 과정입니다. 편미분을 이용하면 복잡한,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 복잡한 함수 방정식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단 후차적인 문제고, 교육과정 안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모르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얘. 그러니까 얘 딱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얘를 왼쪽으로 넘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즉 fx 플러스 y 넘어가면 fx는 f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식과 이 식은 같잖아요. 사실 쌤은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함수 방정식 파트는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 도함수의 정의를 배우고 나서 좀 배열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x, y는 모든 실수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y 대신에, 자 y 대신에 y를 h로 바꿔버릴게요. h로, y를 h로 치환하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식이 될 거예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fh. 자, y를 h로 치환했습니다. 어때? 좀 익숙해졌어요, 이게? 이게 이제 보입니까? 뭐 하고 싶어요?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 같으면 뒤에 게 출력. h로 나누고 싶죠. 얘도 그럼 h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h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버립니다. h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h는 0이 아닌 무한소 개념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 순간 좌변이 바로 뭐가 됩니까?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으니까 f'x가 돼버리죠. 자, 우변은
우변은 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F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시선으로 가능해요. 쌤, 여기가 변수가 H면은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꼴로 바라보고 싶다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왜? 이거 더해봤자 FH잖아요. 마이너스 F0. 그러면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잖아요. 쌤, F0을 빼줬으면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구해놓은 거예요. F0이 0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0을 빼더라도 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가운데가 같고 양 사이드가 같으니까 F'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시선 두 번째는 변수의 자유로움. 얘를 꼭 H로만 막 국한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0분의 그러면 빼기 꼴이니까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이죠. 그러면 F-H-F0 해도 앞뒤가 같으면 뒤에 게 출력이니까 F'0이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시계값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얘가 됐던 둘 중 아무거나 편한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변은 뭐가 됐습니까? F'0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F'0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라고 그랬죠. 얘가 4라고 그랬죠. 그때 F'2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2. 그러니까 얘가 상수함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든 5를 대입하든 1억을 대입하든 답은 뭐다? 4가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평균 변화를 설명할 때 쌤이 이런 얘기 했죠. 분수가 빼기꼴이면 뭐다? 기울기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다? 기울기다. 어떤 기울기예요? A, FA와 B, 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A, FA가 여기 있죠. B, FB가 여기 있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게 1번입니다.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자, 2번은 F'A입니다. F'A. 즉, 이 점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게 2번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F'B.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지금 3번입니다. 이게 3번. 아, 여기도 써놨어야 되는데, 이게 3번이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따질 때는 오른쪽 끝만 보는 거죠. 오른쪽 끝. 그러니까 얘를 쭉 이렇게 연장했을 때 오른쪽 끝만 보세요. 오른쪽 끝. 가장 큰 게 어딥니까? 2번이죠. 2번. 2번이 뭐였습니까? F'A였네요.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 기울기가 큰 게 1번이네요. 1번. 그냥 1번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은 3번이 가장 기울기가 작습니다. F'B.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미분 계수의 정의 열심히 연습합니다.